네, 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청론 저자 김진근 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강의에 이어서 5장 보안 및 방첩 활동에 대해서 계속 요약 강의. 오늘 요약 강의 드릴 내용은 인원 보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원 보안이라는 것은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사람이 적대 세력의 포섭과 침투로부터 안전하도록 신원 조회와 동향 파악, 보안 교육, 보안 서약 등을 통해서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히 적은 누구를 목표로 하는가를 기준으로 직무, 접근권, 개인 취약성 등을 분석해서 내부자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인원 보안의 방법과 대상입니다. 인원 보안은 국가 및 기관의 중요한 임무 수행자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보호 활동입니다. 여기에 주요 방법은 이제 신원조사, 즉 신원조사는 임용, 승진, 비밀 인가 전에 이제 검증을 위한 것이 되겠고요. 동향 파악은 이제 신상의 변화라든가 부대를 출입하는 인원들, 또 보안 위반 내용들을 모니터링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또 보안 서약서 작성이 있는데 이것은 입퇴사 시에 주요 업무 시에 서명 등을 통해서 보안 서약을 작성하도록 하고, 또 정기 수시 보안 교육으로 보안 의식을 제고하는 것이 되겠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비밀 취급 인가도 또 인원 보안의 일환으로 활용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인원 보안의 방법과 대상들이 되겠습니다. 인원 보안의 구체적인 방법으로서는 먼저 인원 보안은 구성원의 충성심, 성실성, 신뢰성을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필요시 거짓말 탐지기도 활용이 됩니다. 정보요원의 생활 패턴 변화는 스파이 식별의 핵심 징후가 되었고, 특히 이제 과도한 음주라든가 약물 사용, 가소비, 부채 증가 등은 변절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신호로 간주됩니다. 미국 정보기관도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신규, 정규 조사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고, FBI 역시 한센 사건 이후에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보안교육은 조직의 보안 수준 유지를 위해서 정기, 수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직무교육에는 기본 보안 개념을 포함하고, 신규 임용자, 전입자,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에게는 사전에 기본 교육을 제공하게 되죠. 목적은 보안의식을 함양시키고 보안의식을 강화하고 보안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신원조사입니다. 신원조사 내용은 개인의 신원, 이력,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이름, 주민등록, 그 다음에 주소, 친교, 관계, 정당, 사회단체 활동, 국적 변동, 학력, 경력, 가족관계, 재산, 인품, 범죄, 상벌, 해외 거주 경력, 병역 등 기본 신상 전반을 조사하게 되죠. 그래서 신원조사는 국정원장이 책임하에 이루어지는데요. 국정원장은 신원조사 대상자의 충성심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또 관계기관장은 이제 다음 주요 인원들을 국정원에 신원조사를 요청을 해야 합니다. 즉 국가기밀취급 직위에 임명된 예정자, 그 다음에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그리고 국가보안시설과 보호장비관리기관 종사자, 또 법령이나 기관장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3급 이상의 임명 예정자, 그리고 광역 도 행정부시장 부지사, 그리고 판검사 신형 임용 신규 임용 예정자, 그리고 공무원 임용 예정 외국인, 그 다음에 군인, 군무원, 방산, 군사 관련 종사자 등이 되겠습니다. 신원조사의 권한은 먼저 국정원장이 신원조사의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고, 필요시에 경찰청장,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에게 이임할 수가 있습니다. 국정원장은 직권으로 조사 요청이 가능하고,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인물을 발견할 때는 관계기관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기관장은 그 결과에 따라서 보안대책을 수립을 하게 되죠. 국방부 장관은 군인, 군무원, 방산업체, 또 군사 관련 종사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수행하고 결과를 국정원장에게 이제 보고하게 되죠.
경찰청장은 일반 대상자의 신원조사를 담당하고 여권 신청자 중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조사 결과와 통계를 국정원에 이제 통보하게 되죠. 인원 보완 중 이제 동향 파악은 대상자의 환경, 생활 변화, 즉 재산이나 가족관계, 건강, 거주지 등의 어떤 생활 변화를 지적 관찰하고 이상 징후를 조기에 식별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파악 실패의 사례는 이제 CIA 에임즈 사건이 이제 있는데, 에임즈는 아시다시피 9년간 간첩 행위를 했는데 이것처럼 중대한 보안 실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동향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죠. 보안 서약은 이제 임명이라든가 승진, 임무 전후, 퇴사 시에 작성을 하고 심리적인 책임감을 부여하고 보안의식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시행을 하고 있죠. 다만 이제 불법, 비윤리적인 행위까지 제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혈역의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보안 중에 하나로 볼 수도 있는데, 하여튼 1급 비밀과 1, 2급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는 이 대통령으로부터 해서 국무총리, 감사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청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또 각 부처 장관, 주요 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 경호실처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합참의장, 군참모총장, 작전사령관, 국방부 지정, 군부대장 등이 이제 취급인가권을 갖고 있고요. 또 1급, 2급과 3급 비밀과 그리고 3급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는 1급 인가권자를 포함해서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이 이제 되겠고요. 등급별 하여튼 비밀 암호자재 취급 권한은 직급과 기관, 지정권자에 따라서 구분된다고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 군사비밀 등급 지정권자도 1급 비밀 1급 군사비밀 지정권자는 1급 비밀 취급 인가권자와 지정인, 그리고 방위사업청장, 국방정보본부장, 해공 해병대, 또 작전사령관, 또 국군기무사령관, 방첩사라 그러죠. 방첩사령관, 국군정보사령관, 국방과학연구소장, 또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기타 인물이 되겠고, 2급과 3급 비밀 군사비밀 지정권자는 1급 비밀 지정권자 당연히 포함되었고요. 그 다음에 2, 3급 비밀 취급 인가권자 및 지정인이 되겠는데요. 여기는 이제 국방부 합참, 국방정보본부 장관급 장교, 직할부대 기관장, 각군 본부 부장급 장관급 장교, 그리고 직할부대장, 각군 예하부대 장관급 장교 지휘부와 또 국방부 장관 지정 기타 인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군사비밀 등급 지정권자도 마찬가지 비밀 등급과 직급 또 지정권자에 따라서 계층적으로 구분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상 이 강의를 마치고 참고로 국가정보학 총론은 현재 종이책과 전자책으로 발간된 상태고요. 종이책은 제 개인 번호를 통해서 연락을 해서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문제지 역시 문제지는 이제 전자책으로만 나와 있는데 각 전자책 판매 모든 서점에서 인터넷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상 인원 보안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은 시설 보안에 대해서 185페이지부터 요약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